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미국의 재정절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다시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절벽이란 얘기가 이제 더 이상 회자되지 않고 좀 끝이 나야 되는데요. 네. 아직은 시한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이듬해 성탄절 전에 합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문제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지 또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그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재정절벽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그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모든 예상 수치가 그렇듯이 꼭 정확하게 이대로 전개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국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재정 절벽 그 문제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절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2018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0.4%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4%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세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 재정 지출 축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정부 부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그 재정 절벽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GDP 대비 미국 부채는 60%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반면에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9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재정 절벽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미국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게 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어떤 충격이 단기적으로 올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재정 절벽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 내년도 2013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나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고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얘기는 이 재정 절벽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그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 문제나 다른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종류의 그런 문제인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당장 급한 상황인데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구를 뗀다 이러면 힘든 거니까 시장은 일단 재정절벽으로 가지를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재정절벽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나요? 영향은요? 네. 이제 조금 아까도 쭉 네.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좀 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미 연준 버냉키 의장이 올해 초 미국 의회에서 사실은 좀 해결책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용어인데 아직까지 계속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 좀 본질을 이해하는데 약간은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자꾸 위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도 또 낮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이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 상황인데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연말에 어떠한 타협점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어떤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사실은 또 반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그냥 아무 일이 없더라도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또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은 재정 절벽을 좀 빗댄 그런 우아인 모양이죠. 사파인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재정 절벽 얘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연말에 대한 또 기대감들은 조금 살아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닥의 기관 매물이 늘어나면서 코스닥은 좀 하락하고 있고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또 연말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접근 종목이나
또 업종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 재정절벽 문제 해결 뭐 여부가 증시 전체 방향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네. 업종별로 차별에 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 올해 업종별로 올해 수익률이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업황이 좋지 않았던 뭐 반도체, 기계, 철강, 화학, 건설 이런 업종은 실제 수익률이 좋지가 않았고 또 반면에 뭐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금 업황이 좋았던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모바일 통신 또 전기전자, 스마트폰 또 중국 소비 관련 이런 분야들은 이런 업종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업종별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안 좋았던 업황이 또 좋아진다든지 하는 추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 업종별 접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요즘 코스닥 하락세를 보면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또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런 업종별 접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예를 들어서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또 그중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고 또 반대로 업황도 좋고 또 실적도 좋은데 어떤 여유든지 주가가 좀 덜 오른 이러한 식으로 좀 개별주 위주의 그러한 종목 위주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점이 올 연초와는 좀 달라진 점입니다. 연초에는 좀 좋은 업종의 주식을 샀으면은 또 실제로 효과도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좀 맞는 주식 투자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종목별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좀 어려운데 그러면 뭐 종목별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다양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제 예를 들면서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준비한 회사가 원익 QNC라는 회사인데 네.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원익 쿼츠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쿼츠 석영, 세라믹 등을 이용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성 소모품이다 보니 또 반도체 업황이 나쁘더라도 계속 꾸준히 실적을 낼 수가 있고 또 이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인데 이 작은 분야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래 표에도 나와 있듯이 계속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식으로 업황이 다 나쁘다고 해도 또 그중에는 잘 찾아보면은 또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 준비한 회사는 동아타이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표가 2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작년 2011년 실적입니다. 오른쪽에는 연결재무제표이고 왼쪽 연결재무제표이고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오른쪽이 연결재무제표이고 왼쪽은 연결이 되지 않는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네. 같은 회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이익 등 실적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이 연결된 자회사의 실적이 별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회계 기준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되지 않는 회사는 분기별로는 연결재무제표를 발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기별 실적을 보면 이와 같이 자회사 실적을 잘 알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동아타이어라는 회사는 자동차용 튜브 타이어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다른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 축전지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회사인데 조금 보신 바와 같이 한 매출의 반 정도가 사실은 이제 분기 실적을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뭐 회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주가가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또 아직 이러한 충분히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종목별로 좀 아직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좀 안 된 이러한 주식을 잘 찾다 보면 이제 이러한 전략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종목 장세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어렵거든요. 종목별로 대응하자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개별주를 사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예. 아니고, 그러니까 업황이나 뭐 업종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된 종목들, 실적은 좋고 못 올랐던 종목을 찾으라, 이런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접근 방식도 위에서부터 좁혀오는 탑다운이 아니라, 이를테면 밑에서 종목을 찾아가는 뭐 바텀업 형식이라고 예.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말씀하신 이제 탑다운 형식이 또 맞는 그러한 장세가 있고 올 연초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이미 좋은 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접근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이 네. 개별 종목을 잘 살펴보는 그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용환석의 펀더멘털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